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기본 입자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주 탄생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 강좌에서 말했지만 우주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우주 탄생 과정과 물질이 생겨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기본 입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의 기본이 되는 건 뭡니까? 원자죠. 원자. 뭐 여러분들 화학 파트에서 다 했겠지만 원자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전자가 아무 곳이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정해진 궤도 보통 껍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껍질이 아닌 곳은 절대로 전자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뭐 한다? 불연속적인 분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스펙트럼을 찍으면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제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제 원자의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보니까 헬륨 원자인데요. 주변에 있는 게 뭡니까? 전자죠. 전자고 여기 중심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원자핵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니까 양성자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림에 중성자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양성자가 뭘 매겨주죠? 원자의 번호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원자는 항상 무조건 전기적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만큼 누가 있는 겁니까? 전자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는 항상 중성일 수 있는 거죠. 양성자는 프로톤이라고 하고 P+라고 적어주고, 중성자 뉴트론 N, 그 다음에 전자는 일렉트론이니까 E-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다고 무조건 중성이 되는 건 아니고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하죠. 전하량, 전기적 성질의 크기가 양성자가 플러스 2면 전자는 마이너스 2로 뭐하다?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많이 했었을 텐데 이제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하량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주자? 기본 전하량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전자 1개 또는 양성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 또는 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뭐 합니까? 반발을 하죠. 사실은. 저 좁은 공간에 양성자가 많아진다는 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같은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자핵이 깨지지 않고 구성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알아둘까요? 양성자끼리 또는 중성자들끼리 뭐 한다?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는 전기적 반발과 같은 힘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모해둘까요? 강한 핵력. 양성자와 양성자도 강한 핵력. 양성자와 중성자도 강한 핵력. 그래서 저 좁은 공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 있지만 그들끼리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원자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원소들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다 했겠지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소 기호를 적어주고 좌측 하단에 뭘 적어줍니까? 원자 번호를 적어주죠. 원자 번호는 원자가 가진 뭐의 개수다? 양성자의 개수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2개 있을 거고 중성원자라면 전자도 2개 있겠죠. 그리고 이 원자가 얼마나 무겁냐라고 하는 질량수는 좌측 상단에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원자가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는 내용물이 많냐 정리하거든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많으면 무겁죠. 개수가 작으면 가벼울 텐데 좀 전에 봤었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근데 전자 질량은 한 18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몸무게가 80kg나 80.0001kg나 큰 차이 없죠. 그래서 뭐 한다? 질량수를 따져줄 때는 가벼운 전자의 개수는 무시해버리고 앞으로 우리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많냐 정리를 가지고
질량수를 매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수가 4라는 건요. 양성자수가 지금 현재 2개 아닙니까? 근데 질량수가 4라는 건 무슨 뜻이죠? 헬륨은 중성자를 2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중성자 개수를 표시할 필요가 없죠. 계산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원자번호 1번, 2번 쭉 있을 텐데 보세요. 재밌는 건 이 핵 속에 양성자가 있으면 아까 물론 강한 핵력이 있긴 하지만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중성자의 역할은요. 양성자들끼리의 반발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중성자 수도 같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의미는 결국 중성자 수도 함께 많아지면서 뭘 가져온다? 질량수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거줄까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많아지면서 주로 뭘 만든다? 무거운 원소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원소는 없거든요. 유일하게 원자 번호 1번의 질량수 1자리인 수소는 유일하게 뭘 가지고 있지 않다? 바로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있죠? 뭐가 똑같다? 원자 번호가 똑같다. 가지고 있는 양성자수가 똑같은 거니까 사실상 같은 원소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 바로 질량수가 다른 걸 우린 동위원소라고 한다. 예를 들면 헬륨의 경우에도 원자 번호 2번인데요. 질량수가 3짜리인 헬륨도 있고 4짜리인 헬륨도 있죠. 이런 건 뭡니까? 원자 번호 같으니까 같은 원소고 양성자수가 같은데 얘는 중성자가 1개 돼야 되잖아요. 2 더하기 1이 3이니까. 얘는 중성자수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2 더하기 2 하면 4 나오니까 이렇게 같은 원소인데 질량수가 다른 걸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한다. 여기 뭐 다른 얘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마찬가지 질량수 1자리인 수소, 그 다음에 2자리인 수소, 3자리인 수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죠. 그리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맞는 말이죠. 중성원자는 그랬는데 뭐 원자는 무조건 중성입니다.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이걸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을 결정하는 것이 양성자 수죠. 그 다음에 전자의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결정하는 것이 전자의 개수겠죠? 그 둘은 뭐하다? 항상 같다. 맞는 말이다. 자, 전자들은 원자핵 주위에 어느 곳이나 분포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어느 곳이나 분포할 수 있다는 건 전자가 연속적인 분포를 한다는 건데 우리 잘 알다시피 전자는 불연속적인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틀렸죠.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되죠. 2번 볼까요? 전자나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1을 우리는 기본 전하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본 전하량이다. 양성자 프로톤이니까 P 플러스, 상대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 플러스 2, 마이너스 2와 부호는 반대, 크기는 같다. 상대 질량은 중성자랑 질량이 비슷하다. 사실은 중성자가 아주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거의 같다. 그리고 전자는 대략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1800분의 1쯤 된다. 그리고 전자는 일렉트론이니까 E 마이너스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4번은요. 자주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건데 사실은 수소 같은 경우에 종류가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수소든 원자 번호 1번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뭐 질량수 1자리인 수소도 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2자리인 수소도 있죠. 질량수가 3자리인 수소도 있죠. 헬륨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 4자리인 헬륨이 많이 나오고요. 물론 질량수가 3자리인 헬륨도 존재를 하죠. 연습하는 겁니다. 탄소는요. 자주 나오니까 알아둘까요? 원자 번호 6번이고요.
아까 선생님 보통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 그렇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질량수는 2배쯤 된다. 원자번호 7번이거든요. 양성자 7개, 원자번호 7번. 중성자도 7개 있으니까 뭐 질량수 이렇게 14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5번 한번 볼까요? 다음은 수소 원자 핵과 동일한 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수소 원자 그러면 이겁니다. 자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중심에 원자 핵이 있겠죠. 양성자 1개 있죠. 원래 보통 중성자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유일하게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핵 속에 양성자만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1개 있고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전자도 몇 개 있겠습니까? 1개 있겠죠. 이게 중성 원자입니다. 원자. 근데 수소 원자 핵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야 되겠죠. 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일가양이온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면 핵만 딱 남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봅시다. 수소 원자 핵은 사실상 뭐와 똑같다? 수소 양이온과 같다. 일단 수소 양이온과 같다. 그럼 답이 없죠. 근데 보통 전자를 잃고 나면은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 같이 있는데 수소는 중성자가 없으니까 수소 양이온이기도 하고 결국 수소 원자 핵은 뭐와 같다? 바로 양성자 1개와 같다. 이유는 핵 속에 중성자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주 탄생할 때 양성자가 생겼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수소 원자 핵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6번 중수소. 왜 중수소입니까? 일단 수소니까 원자 번호 1번이죠. 근데 중수소라는 건 질량수가 2란 뜻, 3중수소는 질량수가 3이라는 뜻입니다. 이랬거나 어쨌거나 양성자 수는 1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1개 있어야 1 더하기 1은 2가 될 거 아닙니까? 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있어야 1 더하기 2는 3 되니까 중성자 수는 2개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 입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쿼크 한번 봅시다. 자, 쿼크인데 사실 화학에서는 기본 입자 그럼 원자입니다. 화학에서는 원자를 쪼개봤자 핵과 전자 정도로만 쪼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학이나 이 지구학에서 이야기하는 입자, 가장 작은 입자는요. 핵도 쪼갤 수가 있죠. 보통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가지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을 시킨 다음 충돌을 시키면 쪼개지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핵을 구성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뭐 하더라? 작은 입자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한다? 바로 우리는 쿼크라고 하는 겁니다. 쿼크.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상 우리가 보통 가장 기본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쪼갤 수 있냐, 없냐입니다. 원자, 이제는 충분히 쪼갤 수 있죠. 지금 기술력으로. 양성자와 중성자 쪼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은 뭐가 나오더라는 겁니까? 쿼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전자는 현존하는 기술력으로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쪼개서 가장 작게 쪼갰을 때 쿼크나 전자까지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쿼크는 아직 쪼개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이런 쿼크와 같은 입자를 솔입자 또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보고 있는 책 맨 밑에 보면 이렇게 기본 입자들이 쭉 나오죠. 보고 있는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 쿼크도 있고 또 렙톤 안에 전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가 이 렙톤에 속하는 거네요. 또는 보통 경입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자를 경입자. 경입자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거든요. 가벼운 입자, 뮤온, 타우 입자 등등 굉장히 많죠.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입자들이 전부 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쿼크하고
전자만 배울 거고요. 쿼크도 6가지가 쫙 있잖아요. 그 중에 원자를 구성하는 쿼크는 위 쿼크하고 아래 쿼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본 입자 중에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위 쿼크, 아래 쿼크, 전자 정도만 포커스를 맞춰주면 되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좀 연결합시다. 자, 어쨌건 양성자나 중성자는 뭐 하더라? 쪼개지더라. 쪼개지니까 뭐가 나온다? 쿼크가 나오는데 쿼크가 총 몇 종류 있다고요? 줄까요? 6종류 있는데 그 중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는 몇 가지밖에 없다? 바로 2가지밖에 없다. 업 쿼크라고 불리는 것은요. 아까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플러스 2였죠? 그것의 3분의 2를 가지고 전하량이 다운 쿼크는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2였죠? 그거의 뭐다? 3분의 1의 값을 가지더라. 이건 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는 뭘로 쪼개지더라? 쿼크라는 입자로 쪼개지더라. 그러면 반대로 이런 쿼크들이 모이면 양성자를 만들고 쿼크가 모이면 중성자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양성자를 쪼개봤더니 몇 개? 업 쿼크 2개하고 다운 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를 쪼개봤더니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아까 업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3분의 4, 2 다운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2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할 겁니까? 좀 이따가 우주가 탄생할 때 쿼크가 모이면 뭐가 만들어진다? 양성자. 쿼크가 모이면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운 쿼크 하나에 2개의 업 쿼크 하나가 중성자를 만드니까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 2개 하면 얼마 나온다? 중성자의 전기적 성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 입자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헬륨 원자도 한번 쪼개보고 뭐 합니까? 수소 원자도 한번 쪼개보는데 이 원자를 이렇게 우리가 쪼개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우주가 탄생할 때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면 뭐 해보면 됩니까? 원자를 이렇게 쪼개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입자를 먼저 배우는 겁니다. 헬륨 원자를 봤을 때 전자하고 원자 핵이 있는데 전자는 뭐 할 수 없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원자 핵은 충분히 쪼개서 양성자랑 중성자로 쪼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랑 중성자도 마찬가지 뭘로 쪼갤 수 있다? 쿼크라고 하는 입자들로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아까 쌤이 얘기했죠. 쪼개지면 우리는 더 이상 기본 입자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아니잖아요. 더 작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있냐 없냐를 기준해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솔입자 또는 기본 입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아까 표를 봤었죠. 이 밑에 표가 있죠. 그런 기본 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전자하고 업 쿼크, 다운 쿼크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2번. 다음은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한 설명이다. 골라봐라. 구분해라.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지 않으면 중성이니까 중성자.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는 양성자. 플러스 3분의 2가 2개,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 그래서 플러스 2. 업 하나, 플러스 3분의 2, 다운 둘,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 해서 중성. 뭡니까? 이게 바로 중성자. 당연히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건 양성자가 되죠. 13번. 2개의 다운과 하나의 업이니까 뭡니까? 중성자. 이건 뭐 알면 되죠. 14번. 쿼크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 입자 맞고요. 업, 다운 6가지 있고요. 모든 쿼크는 전기적 중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업은 플러스 3분의 2,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 틀렸네. 답 3번. 쿼크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이게 맞으니까 1번도 맞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업 둘 다운 하나, 업 하나 다운 둘. 맞죠? 답은 뭐 3번이죠. 15번. 1번과 2번이 바뀌었죠. 쿼크는 총 6종류. 그런데 그 중에 원자를 구성하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원자 핵을 구성하는 거죠. 2개.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이것도 바뀌었네요. 3번, 4번이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1. 다 틀렸죠. 양성자는 업 둘, 다운 하나. 그래서 플러스 2.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6번 봅시다. 보니까 전자가 2개 보이죠? 주변에 있는 거. A가 바로 전자. 보니까 업 2개에 다운 하나니까 B는 뭡니까? 양성자. C는 업 하나에 다운이 둘이니까 C가 중성자. 그러면 이 어떤 원자는 뭡니까?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 2개 있으니까 양성자 2개면 헬륨. 맞죠? 양성자 둘에 중성자 둘이니까 질량수 4짜리 헬륨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네. 2번. 17번은 A, B, C. 전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니까 몇 번이 답입니까? 17번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8번 한번 봅시다. 자, 양성자 업 2개, 다운 하나. 중성자는 업 하나, 다운 둘. 그리고 양성자니까 플러스, 중성자는 중성. 됐죠? 헬륨 원자 핵이라는 건 뭡니까?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없는 상태니까 무슨 전기를 띠겠습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겠죠. 그리고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 기억. 전압을 걸어주면 양성자 자신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 것이다. 맞고요. 헬륨 원자에게 포함된 쿼크의 총수인데 어차피 양성자 하나든 중성자 하나든 쿼크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3개.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총 4개죠. 그러면 한 개당 쿼크 3개니까 3, 4, 12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2개가 되는 거죠. 됐죠? 디귿. 가는 헬륨 원자 핵이죠. 중성 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되죠. 19번. 쪼개서 최후에 남게 된다라는 건, 쪼개서 최후에 남는다는 건 조립할 때 최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기본 입자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니까 뭡니까? 전자는 기본 입자가 된다고 했죠.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안 되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친숙하긴 하지만 쿼크로 쪼개지니까 기본 입자는 안 된다. 그리고 4번의 중성 미자나 쿼크 같은 건 기본 입자가 된다. 해서 답은 2번하고 3번이죠. 20번. 마찬가지 기본 입자가 아닌 거 또 나오죠. 양성자. 왜?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를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양성자나 중성자는 기본 입자가 안 된다. 다음 중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아닌 것은 전자는 기본 입자이면서 원자를 구성하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기본 입자는 아니지만 원자를 구성하죠. 정확히 하면 이 2개가 원자 핵을 구성하죠. 쿼크는 양성자나 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성 미자는 기본 입자는 맞지만 원자를 구성하진 않죠. 자, 마지막 22번 보고 마무리할 텐데,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쿼크와 여러 가지 경입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자가 경입자에 속하는 건데 이게 기본 입자 맞죠? 물질을 구성하는 이게 중요하죠.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할 수 있죠. 양성자와 전자는 기본 입자다. 전자는 기본 입자가 맞습니다. 근데 양성자는 기본 입자가 아니라고 했죠. 틀렸고요. 원자 핵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차피 양성자나 중성자니까. 경입자 그럼 뭘 떠올리시면 됩니까? 전자를 떠올리시면 되죠. 그러니까 경입자로 원자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은 맞겠지만 원자 핵을 구성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입자까지 봤으니까 문제 좀 풀어보고 뒤에 이제 우주 탄생하면서 물질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